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현역 군인의 민간 부문 겸직을 허용하는 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현역 군인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참고로 과거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 군부는 정부 요직과 민간 기업을 장악하며 권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군과 민간을 분리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현재는 안보 국방 관련 직책을 제외한 모든 관직과 민간 기업에서 현역 군인의 활동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후 현역 군인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교통부, 농업부 등의 고문으로 기용하면서 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군 훈련을 받게 하는 등 군색채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군법 개정이 군부 권력을 확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실로 반박 유도요노 전 대통령도 현역 군인이 정부 직책을 맡으려면 먼저 전역해 민간 신분을 가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학자들 역시 군이 모든 분야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 개발에 대한 투자 관심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수도청은 500건의 투자 의향서 중 실제 투자 제한은 200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단순 시공사나 공급업체 입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협력 계약까지 체결된 건수는 40건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신수도 개발에 89조 루피아를 투입했으며 조코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적극적인 착공식을 열며 사업을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투자 유치 실적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수도청은 일부 투자자들이 도로 접근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진행 속도가 더디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신수도 개발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사업 완속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해 5년간 신수도 예산 배정액은 48.8조 루피아로 이전 정부보다 줄었습니다. 대신 무상급식 등 다른 정책을 우선하며 신수도청 예산도 삭감했으나 올해 추가 증액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가부유펀드 다난타라를 신수도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은 다난타라가 산업 고도화 및 인프라 개발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배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수도 사업의 자금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UN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라니냐가 약하고 짧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온 하락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라니냐가 3에서 6월 사이 중립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라니냐는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를 낮추고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자연현상으로 지난해까지 전 세계를 덮친 엘니뇨의 반대 현상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가 끝나면서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2024년이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1월도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해양에서 높은 해수면 온도가 지속되면서 지구 전역에서 평균 이상의 기온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엘니뇨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세계기상기구는 기후 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니냐와 엘니뇨는 자연현상이지만 인류가 초래한 온난화로 인해 기후 변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계기상기구는 기후 예측이 농업, 에너지, 재난 대비 등에 필수적이며 수많은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땅그랑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신발을 생산하는 2개의 현지 공장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반텐주 노동이주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두 공장에서 총 3,500명을 해고했으며 추가 감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해고는 최저임금 문제와 무관하며 해외 브랜드의 주문 감소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원을 시작했으며 해고된 근로자들의 임금 및 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땅그랑에서는 12,000명이 해고되어 신발업계의 고용 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섬유업계도 대규모 감원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기업 스리텍스가 지난해 10월 파산을 선언한 후 3월 1일 최종 폐업하면서 10,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 등 실업보험 등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53,000명이 해고됐으며 제조업이 24,0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12,853명과 농업 3,997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업이 합작으로 약 4조 8,900억 루피아 규모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합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인프라 기업 SM플러스와 한국투자부동산자산운용은 지난 6일 자카르타 남북군잉한 중앙상업지구에서 SMX01 데이터 센터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SMX01은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로 금융기술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 인프라 수요를 충족할 예정입니다. LG CNS가 기술 자문과 운영을 맡으며 국제 최고 수준의 4티어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총 11층 규모로 9개 데이터홀에 걸쳐 최대 2,400개의 서버렉을 수용할 수 있으며 초기 18MW 전력에서 최대 60MW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약 6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부동산 자산운용이 투자자로 참여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도 적용됩니다. SM+는 현재 25개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며 LG CNS와 협력해 첨단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MX01은 2026년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디지털 경제 허브로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올해 이둘피트리 연휴에도 무료 기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디 프루와간디 교통부 장관은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무료 기성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교통안전 확보가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무료 기성 프로그램은 육상, 해상,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함합니다. 육상 운송으로는 520대의 버스가 21,536명을 수송하며 10대의 트럭이 300대의 오토바이를 운반합니다. 해상 운송은 153개 노선에서 47,816명에게 무료 승선권을 제공하고 철도 운송은 16,960명의 승객과 7,424대의 오토바이를 수송할 예정입니다. 교통부는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입니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무료 기성 프로그램 간 데이터가 연계되며 신청자는 한 곳에서만 등록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교통부는 또한 자카르타 주정부와 협력해 공무원 및 국영기업 직원들에게 원격 근무 옵션을 제공해 연휴 기간 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